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검사 건수 증가와 함께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과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2주 연장됩니다. 정부는 선제검사 50만 건이 이루어져 확진자 1,400여 명을 찾는 등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부터 배달 앱을 통한 외식 할인 지원이 재개됩니다.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을 결제하면 다음 달 10,000원을 돌려받는데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6일 연속 10만 명을 넘기면서 일부 주에서는 의료체계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탄절 연휴 항공기 이용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규 감염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하루 신규 환자가 4만 명을 넘었고 남아공도 9일 만에 감염자가 10만 명이 늘었으며 누적 확진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46명으로 4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40명으로 누적 859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5명이 추가돼 누적 330명으로 중환자 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1,000명 안팎 확진 규모가 계속되면서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역 발생은 1,030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802명이 확진됐고 대전과 대구, 강원, 제주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1,435명이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47,003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월 3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지쳐있다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선제검사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에 50만 건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고 1,4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전파자를 빨리 발견하여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아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정부는 1월 3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2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감염 여부가 의심되면 곧바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 험프리 기지와 오산 군산 공군기지의 방역 최일선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지원 인력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은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 등 주한미군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향후에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카투사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어제 오후 주한미군 측에서 공식 협의 요청을 해와 접종 대상과 일정 등 세부적인 사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외식업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집에서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시켜 먹으면 10,000원을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배달앱에 한해 사용 가능한 외식 할인 쿠폰을 오늘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먼저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에 응모해야 합니다. 신청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를 모두 4번 하면 됩니다.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값이 원래 2만 원인데 앱에서 먼저 할인받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8만 원 이상을 쓰면 다음 달 10,000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을 기준으로 하기에 2만 원씩 8번을 쓰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제는 배달앱을 통해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한 카드로 배달앱 내에서 반드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2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되고요. 배달원 대면 결제라든지 음식점에서 현장으로 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외식 소비 쿠폰은 주말에 쓴 횟수만 실적에 포함했는데 이번엔 요일 제한도 풀었습니다.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등 민간앱은 물론 위메프와 먹개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등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결제 상품권 1,00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상품권 액면가는 10만 원으로 10% 할인된 9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고 여기에다 업소에서 추가로 10% 이상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플 제로페이나 체크페이 등 15개 결제앱을 통해 구매하면 됩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현재 집합금지 업종은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숨도 깊습니다. 김재환 기자입니다. 3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종환 씨. 연말이면 송년회로 빈틈없이 찾던 예약 명부가 텅 비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대료, 인건비 등 매달 나가는 돈만 1,000만 원 남짓. 3차 재난지원금으로 식당마다 200만 원을 준다 해도 한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글쎄 안 주는 것보다는 낫죠. 12월 달이 정말 피크인데 전 뭐 예약 취소됐지. 뭐 반타작도 안 해요. 이건 뭐 최악이야. 그러니까 그게 피부에 와 닿질 않는 거죠.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게 된 헬스장 관장들도 여전히 막막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6주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임대료부터 회원권 환불비, 세금까지 더는 회복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저희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특혜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3차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다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신속 지급으로 해서 100만 원을 일단 받았는데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그 차등 지급을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거든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스터디 카페가 문을 닫았어요. 그 돈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 문 강제적으로 이제 2주 동안 쉰 업체들은 200만 원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새희망 자금을 신청한 283만 명 가운데 여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3만여 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국세청이나 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 자격과 서류 등을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는데 기준과 심사를 간소화해 지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보다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신속하게.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주는 지원금보다 임대료 유예, 세금 지원 등 정부가 더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최근 수출 회복세와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에도 내년 1분기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제조업체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지수가 75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전망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올해 2분기 57점, 3분기 55점, 4분기 58점 등 3분기 연속으로 5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내년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올해 1분기 수준인 75점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준점인 100점에 못 미쳐 경기가 계속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응답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가 내년 10월로 연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사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누리호 발사 핵심인 1단부 엔진 설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내년 2월과 10월로 두 차례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일을 내년 10월과 내후년 5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우주위원회는 재난지역 긴급통신 등에 활용될 공공복합통신위성 천리안 3호도 2027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나 공장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이 원인 물질들을 특수 흡수액을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짙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습.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는 자동차나 산업시설의 배기가스에서 만들어집니다.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체는 배기가스를 걸러 배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온에서 작용하는 촉매를 사용합니다. 배기가스 온도를 촉매 반응이 일어나도록 올리는데 또 돈을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험실에서 컴퓨터나 아니면은 실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된 촉매를 이 현장에 들고 와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내 연구진이 일상적인 온도에서도 배기가스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금속 이온이 녹아있는 특수 흡수액이 핵심인데 질소산화물은 85%, 황산화물은 98%까지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100도씨 미만의 저온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흡수액을 개발하였습니다. 다른 장치 없이 배기가스가 흡수액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해 경제성이 높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흡수액입니다. 현재 사용 시간은 최대 50시간 정도인데 이 흡수액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2년 안에 기존 오염물질 제거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30에서 5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고 남아공도 9일 만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인 영국 런던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연말연시 대목이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 봉쇄 조치에도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급격히 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넘쳐나는 환자로 의료체계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Hospital admissions are up by more than a third. In the east of England, cases are up 2/3 in the last week, and hospital admissions are up by nearly half.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일 만에 1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대형 병원들은 의료진과 장비, 병상 모두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There is every possibility that if we do not act urgently and if we do not act together, the second wave will be even more severe than the first wave. 남아공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영국에서 최근 발견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지난달 독일에서 나타났다는 보고가 남았습니다. 독일 하노버 의대 의료진은 당시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가 숨진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주는 영국에서 지난 20일 입국한 코로나19 환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한 이 환자는 도착과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승용차를 타고 이동해 자가 격리를 해봤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미국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렛 지루어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현지 시간 28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국제적 연결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기 있다는 증거는 없다. 여기에 널리 퍼진 건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여기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증거는 없지만 백신은 여전히 효과적일 거라는 좋은 증거와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최대 확산국 미국에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200만 명가량 맞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연휴 항공기 이용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에 이르는 등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200만 명 가까이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포는 1,000만 회분가량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 2천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 정치 지도자들은 연일 백신의 안전성을 거론하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an essential part of this will be managing the safe, equitable, and efficient distribution of vaccinations to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as quickly as possible.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또 한 번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확산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 항공 이용객만 수백만 명. 미국 교통안전청은 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 전국에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128만 4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절반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보면 최다입니다. 이번 환자도 26일째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는 아직이고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성탄절 등 연휴 여파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처에서 주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중대한 약점이라며 통일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CNN은 파우치 연구소장이 현지 시간 28일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주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며 이는 거의 재량이 주어지지 않는 연방 명령과 대조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와 조지아,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 경계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각 주의 대응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보고된 로이터 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화이자와 계약한 백신 2억 회 접종분의 보급이 내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U가 옵션 계약에 따라 화이자 백신 1억 회 접종분을 추가 구매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며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인 EU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사노피, 큐어백 등과 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모두 20억 회 접종분에 달합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가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 국경세 도입은 대표적인 그린 뉴딜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탄소 국경세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